안녕하세요. 패톨릭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목욕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목욕이 별거 있어? 왜 그런 걸 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뭔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욕의 순서는 물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단 브러쉬를 이용하여 뭉친 털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강아지 몸에 물을 적시죠. 그리고 샴푸를 하고 다시 헹구고 말리고 끝! 이게 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의 온도인데요. 강아지 체온이 약 38.5도 정도로 우리보다 2도 정도가 높기 때문에 강아지 목욕할 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우리가 할 때보다는 약간 높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귀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목욕을 할 때는 귀를 눌러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 똥꼬를 짜는 것이죠. 전문용어로 항문낭액을 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항문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항문낭은 항문 아래쪽에 위치한 분비샘으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항문 아래쪽 4시와 8시 방향이죠. 주로 야생에서 영역 표시를 하는 용도의 액체를 담는 주머니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샘 조직에서 생산된 액체가 이 주머니에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액체 냄새가 매우 고약합니다. 마치 까나리 액젓 같은 냄새, 한 번 맡으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냄새, 손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는 냄새. 이를 빼주지 않을 경우 움직이거나 비비면서 우리 소파나 침대, 옷에도 묻히고 다니게 되죠. 그러면 집안에 또는 내 옷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빠지지 않고 계속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문낭 내에도 계속 쌓이게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액체가 아닌 젤이나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크림과 같은 무언가가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고체화된 항문낭액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짜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더구나 항문낭에 세균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빨갛게 붓거나 심한 경우 오른쪽 그림처럼 주머니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까지 해야 할 상황에 이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항문낭액을 언제 짜줄까요? 저는 목욕을 일주일마다 하는데 그때마다 짜고요. 일반적으로 일주일 또는 목욕 시에 짜주면 됩니다. 안 짜주실 경우 강아지가 그림처럼 엉덩이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자세를 취할 경우 항문낭을 짜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항문낭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목욕이 끝났을 경우 말려야 되겠죠. 말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릴 때는 그냥 냅두면 마르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말리는데요. 드라이 바람이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세기, 그리고 너무 뜨겁다 싶으시면 찬바람 나오는 스위치를 눌러서 온도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대충 말리지 마시고요. 매우 꼼꼼히 말리셔야 피부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귀 속을 잘 말려주셔야 하는데요. 귓구멍을 열어서 적당한 온도의 바람을 이용하여 잘 말려주시고, 발가락 사이도 꼼꼼히 말려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그래야 습진이 생기지 않습니다. 눈 밑부분, 귀 아래 부분, 턱 밑부분도 잘 마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말려주셔야 되고요. 말릴 때는 빗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털의 역방향으로 빗으면서 말리면 털 속까지 꼼꼼히 말릴 수가 있고요. 그 이후 다 말랐을 경우에는 털을 정방향으로 빗어서 이쁘게 단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말릴 때 에센스를 뿌려주시면 털의 보습 효과도 주고 잘 엉키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목욕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목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항문낭액을 짜주시는 것, 귀 속이나 발가락 사이를 잘 말려주셔야 한다는 것 등만 기억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강아지 목욕을 시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패톨릭의 베타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 강아지 목욕하는 영상을 참고 삼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릴 때는 빗을 이용해서